이번 시간에는 언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언어의 구성 요소는 크게 세 맥락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문법적인 형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 언어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이제 사용할 때 어떻게 이제 구사할 수 있는지, 그래서 맥락으로는 우리가 하용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그 형태, 그리고 형식, 그리고 내용, 그리고 언어의 어떤 사용, 맥락, 요 요소로 우리가 언어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언어의 그 구성 요소에서 형식을 이야기하는 맥락은 또 크게 세 요소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의문론, 그 다음에 형태론, 그 다음에 구문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언어의 내용은 언어의 어떤 전달하는 그런 의미론을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언어의 사용은 아까 하용론이라고 이야기했죠. 네. 이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 언어가 쓰여지는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런 방식에 관련된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이 모든 규칙 체계를 우리가 습득할 때 의사소통 능력을 습득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언어의 구성 요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리가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이 형태에서는 첫 번째 이제 의문론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의문론은 소리의 그 언어의 그런 소리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게 우리 영유아의 행동에서 보면 말소리의 이해라든가 또는 음성으로 소리를 산출하는 그런 말소리의 산출, 요 내용을 우리가 행동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말소리의 이해라는 것은 말소리에 들어있는 그런 문과 물이 서로 다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소리의 산출은 리리 리자로 우리가 끝말놀이 많이 하죠.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가 병아리예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말소리의 그런 산출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의문론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것은 언어의 소리 체계로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형태론에서, 이 형태론은 바로 단어의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즉, 단어 구조에 대한 어떤 인식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단어 구조에 맞는 그런 발화의 산출을 그 영유아의 행동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단어 구조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사람이 참 많네라는 말을 듣고서 그것은 바로 뭐예요? 여기서 들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했죠. 이것은 우리가 복수의 의미로 사용됐음을 영유아가 이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단어 구조에서 발화의 산출은 조사의 사용입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도와주라고 할 때 자신이 내가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내가라는 그런 조사를 사용했죠. 이러한 형태, 즉 단어의 구조를 우리가 형태론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형태론에서는 세 번째 구문론을 들 수가 있습니다. 즉 구문 체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유아의 행동에서 문장의 형태가 구조를 지배하는 구문 규칙의 이해와 적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단어의 그런 순서라든가 또 문장의 구성, 또 단어들 간의 어떤 관계, 그리고 단어의 품사, 이런 것들이 다 구문체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장의 형태가 구조를 지배하는 그런 구문 규칙의 이해를 적용을 볼 때, 예를 들면 그 영유아가 싫어야라는, 거부의 의미로 동사 앞에다가 뭘 써요? 아니라는 부정어를 사용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어의 순서라든가 문장의 구성, 단어들 간